자, 오늘은 19차시입니다. 교과서 70에서 7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하는 내용은 조금 많이 새롭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따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때 잘 보고 이해하고 끝내도록 하십시오. 단진자의 주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 단진동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단순 조화 진동의 줄임말이 단진동입니다. 요 단진동을 하는 그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변위의 크기에 비례하고 변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복원력이 작용하는 경우 요 직선상에서 주기적으로 왕복 운동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실제로 수학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보고 요 현상을 설명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이제 용수철의 단진자 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수철에서 그 원래 위치에서 A만큼 대문자 A만큼 잡아당겨서 이 물체를 놓았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을 ma 꼴 F로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보면 식이 요렇게 됩니다. 이제 좀 있어 보이게 미분 기호를 이용해가지고 가속도 A 대신에 A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량이고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량이니까 요 가속도는 위치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미분은 이제 다 배웠죠. 예. 이게 이제 가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겁니다. 주원아, 쉬 안 마려워? 마려운 거 없어? 배고프거나? 그 살 왜 빼니? 그래? 네. 뭐가 좀 그래도 입이 심심하고 이러면 갔다 와도 돼. 제가 생각해봤는데 살쪄서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 살찐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용수철 진자의 경우에 ma 꼴 f인데 요 f에 들어가는 것이 변위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복원력이기 때문에 그 변위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k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늘어난 경우에는 플러스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복원력이 작용하는 거고, x가 줄어들면 원래 길이에 비해서 줄어들면 이게 마이너스 부호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면 이제 플러스 방향, 즉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늘어나는 방향으로 복원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요 x에 대한 함수가 결국 시간에 대한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된다라는 게 요 관련된 이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요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 d 제곱 뭐요? 혼종이고 x를 이제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n분의 k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 n분의 k는 이제 상수라고 볼 수 있어요. 운동하는 동안 k는 용수철 상수죠. 말 그대로 상수고 용수철에 달린 물체의 질량 m은 얘가 진동하는 동안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 괄호한 값은 상수이고 요 식을 잘 보면요. 요 x는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다 적어놨죠. x는 두 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앞에 상수가 하나 붙고 x가 되는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분해서 배운 것 중에 두 번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되는 게 두 개가 있죠.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 사인을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잖아요. 코사인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어서
사인을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을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마이너스 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을 두 번 미분해도 마이너스 자기 자신 마이너스 코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대학 가면은 이제 공대 가면은 종종 하게 될 텐데 이게 푸는 방식이 생각보다 이게 뭔가 신묘합니다. 어떻게 푸냐 하면은 이런 걸 미분이 포함된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떤 방식이냐면 끼워 맞추기 방식이에요. 그냥 방정식을 뚫어져다 쳐다봐가지고 요 해가 어떤 형태일지를 느낌적으로 추측을 해요. 실제로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고등학교에는 그런 게 잘 없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이제 약간 감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보고 요 두 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되는 요 느낌의 함수가 뭐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고 요 등식이 성립하잖아?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미분 방정식이 대학교에 가서 풀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다 암기해버리는 거죠. 이 형식은 이렇게 그걸 일반해라고 하거든요. 이 방정식의 해의 일반적인 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x는 일단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사인 함수인데요. 일단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그거는 이제 초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겠죠. 그래서 요 안에는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인에 들어가는 값은 무차원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차원이 없는 그냥 단위가 없는 숫자여야 되는데 시간은 단위가 있잖아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다가 뭔가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 곱해준 것에 의해서 단위가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서 뭔가가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적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물리량 중에서 단위가 시간의 역수인 단위인 게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납니까? 등속원 운동할 때 나왔는데 per second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V는 R 오메가 미터 per sec, A는 R 오메가 제곱 미터 per sec 제곱할 때 그 per second에 해당하는 게 오메가였죠. 각속도.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각속도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각 진동수라고 불리는 건데 요 앞에 오메가가 하나 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 오메가는 상수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인 함수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얘는 원래 길이에서 대문자 a만큼 땡겼다가 놨어요. 그러면 x는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붙는 거는 명확합니다. 요 앞에 붙는 거는 진폭에 해당하는 앰플리튜드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인 함수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니까 요 물체의 위치 x는 이제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집어넣으면 이제 요 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약간 예측을 한 거예요. 이 해의 꼴은 요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일반해를 썼습니다. 근데 요거 하기에 앞서서 요 오메가의 의미를 조금 보충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요 사실 오메가 t 하면은 세타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뭐냐면 0에서부터 360도고 라디안으로 치면은 0에서 2파이까지 존재할 수 있는 값이죠. 값인데 제가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오메가 곱하기 t가 결국에는 각도가 되어야 됩니다. 각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오메가가 일단 우리가 각속도는 t분의 2파이였잖아요. t분의 2파이. 요걸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럼 얘를 약간 변형시켜 보면 2파이 곱하기 주기분의 t가 되는 거예요. 주기분의 t. 그래서 이게 약간 주기적인 함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이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결국에 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거의 절반이면 반주기가 되는 거죠. 그거의 4분의 1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4분의 1 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4분의 1 주기가 지나면 그 360도 2파이의 4분의 1만큼에 해당하는 각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각도가. 그러니까 요거는 주기의 몇 %냐에 대한 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기분의 시간이니까. 그럼 이거는 시간 나누기 시간이니까 이제 단위가 없어지는 거죠.
단위가 없어지고 요건 원래 단위가 없었잖아요. 라디안은 사실 이름을 붙인 거고 요걸 라디안 각도는 결국에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니까 길이분의 길이로 단위가 없는 겁니다. 예, 그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각도가 없는 단위가 없는 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거의 의미는 360도 2파이의 몇 %냐에 해당하는 걸로 결국에 각도를 의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도를 시간으로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때 오메가 t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요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 t분의 1을 진동수라고 하고요. 요 t분의 2파이를 각진동수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원운동 할 때는 각속도고요. 이게 단진동 운동 할 때는 각진동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 결국 이게 의미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호인 그냥 오메가를 쓰고요. 여러분 크게 그냥 구분하지 않고 각속도라 했다가 각진동수라 했다 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냥 이제 각속도가 꼭 각진동수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얘를 그러면 두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겁니다. 그래서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럼 속도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a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이거 미분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요 자체를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값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곱해주는 이런 과정입니다. 요거는 요걸 미분해서 이거죠. fgx 요걸 미분하면 f 다시 gx에 g 프라임 x 이렇게 한 거죠. 예, 여기서 g 프라임 x가 오메가인 겁니다. 예, gx가 오메가 t인 거고. 예. 여기서는 gx가 gt겠죠. 예, gt. 예, x가 전부 다 t로 바꿨을 때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요. 그러면 d 제곱 x dt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코사인을 미분하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앞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면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요만큼이 결국에 x가 되죠. x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얘가. 요 식은 결국 ma 꼴 f예요. 요겁니다. 요거. 그럼 아까 요만큼이 x였잖아요. 그럼 그 앞에 붙은 오메가 제곱이 바로 요 녀석이 되는 겁니다. 오메가 제곱이. 그래서 일반적인 단진동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ma 꼴 f 꼴로 만들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뭐시기 x꼴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식은 이걸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일반적인 단진동의 방정식입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a 꼴 f를 했을 때 a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 x 앞에 개수를 구해보면 그 개수는 각 진동수의 제곱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주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메가를 구하면요, 요 진동의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ma 꼴 f만 해보면 주기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진동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주기가 바로 나오는 셈이에요. 요 앞에 있는 개수의 루트를 씌워서 그럼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분의 2파이 하면 끝입니다. 그게 그 진동의 주기가 됩니다.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각 진동수하고 각 속도를 크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 진동은 원운동하고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요 그 단진동하는 물체의 위치 있잖아요. 그 위치는 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 있죠. 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으면 여기에 평행광선을 쏘아서 여기 스크린에 비치는 그림자 있죠. 요 그림자의 움직임이 결국에 단진동하는 물체의 위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원운동하는데 얘는 이제 요 반지름이 A예요. 반지름이 A.
요 반지름의 A에 해당하는 게 단진동에서는 원운동에서는 반지름이지만 단진동에서는 요게 진폭에 해당이 됩니다. 진폭에. 그리고 오메가는 원운동에서 각속도의 의미를 하는데 이제 단진동에서는 각 진동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T는 똑같은 의미예요. 원운동, 단진동에서 둘 다 주기를 의미합니다.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적었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폭이 A이고 얘가 각속도 오메가로 돌고 있어요. 그 임의의 순간, 세타가 임의의 각도입니다. 이때 보면 요 녀석의 이제 그림자에 해당하는 위치 X 있죠. X를 잘 보면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세타와 마주보는 변이니까 높이가 됩니다. 높이가 되니까 높이는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가 되죠. 요 세타는 뭐가 되냐면 세타는 오메가 t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각속도 자체가 시간분의 각도잖아요. 각속도 자체가 시간분의 각도니까 그러면 각도는 각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구해지는 거죠. 요 길이가 A의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겁니다. A의 사인 오메가 t. 그게 바로 아까 구했던 요거잖아요. 단진동에서 이 물체의 위치였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자의 움직임이 보면 결국에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 되고,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보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한 번 진동하죠. 그래서 원운동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곧 단진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가정하면 요렇게 한 바퀴 도는 동안 보면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결국에 원운동을 한 번 할 때 걸리는 시간하고 같다. 그래서 각속도하고 각 진동수를 그냥 같은 거라고 보면 된다라는 게, 결국에 요 단진동은 원운동의 그림자의 움직임과 같기 때문에 그 원운동에 대한 함수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요 단진동의 풀이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MA 꼴 F를 해요. 그래서 A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A 꼴 마이너스 네모 X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네모가 오메가 제곱이니까 그 네모의 루트를 씌우면 각 진동수 오메가가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오메가 분의 2파이 하면은 이제 그 진동의 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속도도 한번 볼게요. 속도 보면 속도는 항상 매 순간 요거의 수직 방향이죠. 수직 방향이니까 요 막대기를 또 이 하살표를 막대기라고 보고 또 그림자를 비춰요. 그림자를 비치면 그림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그림자가 결국에 단진동의 속력이 됩니다. 단진동하는 물체. 잘 보면 요게 오메가 t면은 요게 오메가 t고요. 그럼 요거는 보면은 밑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V에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면 속도가 이 방향이니까 그림자가 없겠죠. 그래서 이 순간에 이제 속력이 0이 되는 거고, 이 순간과 이 순간이 그림자가 온전하게 화살표 길이대로니까 속력이 가장 빠르고, 이쪽이 속력이 가장 이 속력이 0이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VP, 이거는 이제 원운동할 때 속력입니다. 근데 원운동할 때 속력도 보면 R 오메가였잖아요. 그래서 A 오메가 맞죠?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구심 가속도는 계속 구심을 향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녀석의 그림자를 보면 아래쪽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x가 플러스일 때는 요 녀석의 그림자가 아래쪽을 향하니까 마이너스 방향인 거고요. 반면에 여기를 기준으로 요 밑은 x가 마이너스인 상황이죠. 근데 x가 마이너스 상황은 구심 방향이 요 방향이니까 그림자가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x의 부호하고 가속도의 부호가 항상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항상 요 중심을 향하는 원래 위치를 향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형성이 된다.
그 가속도의 크기도 계속 변하죠. 그림자의 길이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단진동의 경우에는 가속도의 방향도 바뀌고 가속도의 크기도 바뀌는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간단한 함수로 표현이 되는 그런 이제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로 이제 취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진동의 가속도 보면 결국에 구심 가속도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고요. 이제 그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고요. 이때 구심 가속도는 생각해 보면은 옛날 공식 기억납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r 오메가 제곱이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 a 오메가 제곱이 결국에 구심 가속도의 크기이기도 하죠. 네,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용수철 진자의 주기와 단진자의 주기 두 개를 한번 실제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수철 진자에 대해서 MA 그래프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식이 간단합니다. MA는 마이너스 KX죠.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만 있으면요. 그럼 얘는 이제 간단하죠. A는 마이너스 n분의 KX입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오메가 제곱이 뭡니까? n분의 K죠. 네. 그럼 주기는 뭐가 되겠어요?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니까 2파이 루트 m 나누기 K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용수철의 주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에 달린 물체의 질량과 용수철 상수를 알고 있으면 주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느낌적으로 기억해 보세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똑같은 용수철인데 질량이 큰 녀석을 매달고 진동을 시키면 얘가 더 빨리 진동하겠습니까? 천천히 진동하겠습니까? 관성이 크니까 천천히 진동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기가 길어집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죠. 반면에 요 K 값이 크면 클수록 똑같이 변형시켰을 때 힘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속도를 빨리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더 빨리 진동하겠죠. 그러면 주기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뭘 하나 기억을 하면 좋으냐 하면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진동의 주기하고 관련된 식은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은 약간 관성과 관련돼 있는 게 많아요. 관성.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힘과 관련된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것만 기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약간 힘과 관련이 있다. 힘과 관련 있는 어떤 상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힘이 크면 속도를 빨리 변화시키니까 빨리 진동시켜서 주기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간혹 가다가 얘를 거꾸로 적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 더 검증을 해라는 겁니다. 여기 주기를 구했을 때 분모에 힘과 관련된 요소가 들어갔는지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2파이 루트 K분의 M인지 N분의 K인지. 그러면 이제 검증하는 방법은 분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을 가지고 외우라는 거예요. 일단 단진자의 주기,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요거는 사실 근사식으로 구해집니다.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력이 있고요, 장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 장력은 중력하고 요 장력의 나란한 방향 성분, 중력을 요 장력 방향과 장력의 수직 방향으로 나눴을 때 요 장력하고 요 녀석은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근데 다른 순간에는 평형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합력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요 MA 꼴 F를 해보면 MA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진동에서는 이제 중요한 근사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단진동 실험할 때도 실험상 중요한 유의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세타를 매우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단진동 실험을 할 때는요, 최대한 진동을 작게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찾게 하냐면요. 이거를 거의 뭐 한 1도에서 2도, 5도 이상 안 넘어가게. 그러니까 살짝 건드려 가지고 얘를 진동시켜요.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는 곡선이잖아요. 근데 세타가 매우 작으면 거의 직선으로 진동한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세타가 매우 작으면 사인 세타가 L분의 X로 근사가 됩니다. L분의 X로. 세타가 매우 작으면 얘도 90도라 볼 수 있고 얘도 90도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높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녀석이 밑변이자 빗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나 밑변분의 높이나 거의 같다. 사인이나 탄젠트가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매우 작으면 요 사인 세타를 탄젠트 세타, 즉 L분의 X로 근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인 세타 대신에 L분의 X를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요 운동의 공식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L분의 GX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형태가 되는 거죠. 가속도가. 보면 X가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죠. X가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게 복원력이 됩니다. 거리에 비례하는 복원력이 되고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 뭐가 됩니까? L분의 G가 되죠. L분의 G. 그러면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되니까 2파이 루트 뭐가 됩니까? 2파이 루트 L 나누기 G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힘과 관련된 요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G는 mg의 G잖아요. 중력하고 관련된 녀석이죠. 그래서 지구면은 요 G가 일정하지만 달에 가면은 단신동의 주기가 길어집니다. 중력 가속도가 작아지니까. 근데 지구에서는 어딜 가나 이게 거의 일정하니까 이제 요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실의 길이하고만 관련이 있죠. 그럼 실의 길이는 선생님 실의 길이는 관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지 않았지만 사실 실의 길이는 회전 관성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회전 관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이 길면 길수록 회전 관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관성의 크기하고 관련이 있는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주기가 또 길어진다. 길이가 2배면은 주기는 루트 2배. 길이가 4배면은 주기는 2배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시험 끝나고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진자의 등시성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진자의 등시성은 어느 한 지역이라는 것은 결국에 중력 가속도가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진자의 주기는 진폭이나 앰플리튜드, 추의 질량, 여기 추의 질량은 관계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MA는 F에도 M에 비례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M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추의 질량과는 관계가 없고요. 진자의 길이에만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진자의 등시성 실험을 할 때 길이를 달리해서 실험을 해보기도 하지만 같은 길이일 때 그 추의 질량을 달리해서 실험을 해보기도 해요. 그럼 같은 길이일 때는 추의 질량이 달라져도 주기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폭을 달리해도 주기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여러분 요 식은 좀 기억을 하세요. 단진자의 주기 공식하고 용수철 진자의 주기 공식. 근데 외울 때 분모에는 힘과 관련된 요소가 들어간다. 여기는 용수철 상수가 들어가고 요 분모에는 중력 가속도가 들어가서 약간 힘과 관련된 요소가 들어간다라는 거고, 이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면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이 과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단진자의 주기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는 게 맞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사랑해요 LG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요 실험은 이제 다음 시간 그 실험 할 때 할 건데 이렇게 실험하면 안 돼요. 이건 진폭을 너무 크게 한 거고요. 실제로는 얘를 한 요 정도 당겨서 한
한 요 정도 진동하게끔 해서 실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 여러분 좀 알아둘 점 좀, 이걸 우리는 그 MBL을 이용해서 실험해서 사실 이거는 유의점에 해당이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얘가 요렇게 진동할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횟수를 재거든요. 100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 재서 100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자 기준을 잡으세요. 요렇게 한 번 진동할 때를 한 번으로 셀 건지 아니면 요걸 한 번으로 잴 건지인데요. 답은 뭐냐면 요걸 한 번으로 재는 것보다 요걸 한 번으로 재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요걸 재면은 이 순간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간을 특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멈춰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럼 이 순간 직전과 직후도 매우 느린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순간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부정확해요. 근데 이 순간은 가장 속도가 빠른 순간이잖아요. 아주 찰나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측정하는 게. 그래서 이게 정밀하게 실험할 때는 이것도 실험의 유의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준을 잴 때 하나, 둘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 중간을 지나갈 때를 기준으로 세야지 좀 더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해보면요 진짜 중력가속도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요. 제대로 하면.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실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건 뭐냐면 실의 길이를 보통 50cm, 뭐 1m, 2m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걸 딱 맞추기 어려워요. 딱 맞추기 어려우니까 대충 비슷하게 맞춘 다음에 실제로 그 길이를 재서 그 길이를 그냥 기록해가지고 그 길이로 계산하는 게 더 낫습니다. 딱 맞게 그 1m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실험의 가장 큰 관건은 주기는 정확하게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실의 길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런 부분으로 요 식을 잘 보면 결국에 주기 측정하고요 실의 길이 측정하면 요거 상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이기도 합니다. 얘가 진자의 주기를 측정하고 실의 길이를 측정하면 중력 가속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